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희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치료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 인구의 80%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요통과 흔히 얘기하는 좌골 신경통의 그 원인, 그리고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사람의 몸에 있어서 척추는요, 우리 집에 있는 건물로 치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또 그 주변에 신경도 많이 지나가서 지나가는 신경을 우리가 싸고 있는 우리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척추라는 건 목부터 꼬리뼈까지 경추, 흉추, 요추, 미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흔히 많이 아픈 게 우리가 요추인데, 이 요추라는 거는 허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뼈를 이렇게 잠깐 보면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척추뼈는 보통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뼈 사이에 보면 물렁뼈인 추간판, 디스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물렁뼈라 그러는데 이게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힘을 쓰거나 앉아있거나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그러한 우리가 충격 흡수 완충작용을 하고요.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 말고 앞뒤로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들이 있어요. 길게 잡아주는 걸 우리가 횡인대, 특히 신경이 지나가는 뒤쪽에 이걸 보호하는 황색인대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가 오래된 협착증은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좁아지는 걸 퇴행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육도 있고요. 이렇게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허리와 관련돼서 아프다 그러면 이 모든 부위에 다 원인이 이 모든 부위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은 부위에 따라서 또 진행 양상, 통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요통, 좌골신경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허리가 아픈 요통이라는 거는 허리 부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척추와 또 척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이상이 생길 때, 조금이라도 손상이 생길 때 말하는 것들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요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을 뜻하지만 엉덩이하고 다리 통증에도 통증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요통은 실제로 요통의 증상 중에 허리는 아프지 않고 무릎과 발목 부위에만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질환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통의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증세는 비슷해도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그냥 집에서 안 하던 일, 남편 바깥분 일 좀 시켰더니 다음날 아프다 그러는 건 근육통이 많죠. 생전 집안일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무리한 힘을 가해서 근육에 긴장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도 우리가 요통이라 그래. 그렇지만 그거는 가벼운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대까지 영향을 주진 잘 않은데, 이제 그 주변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지는 걸 우리가 근육통, 그것도 요통의 하나죠. 그 가장 흔한 거는 아마 허리 디스크라고 흔히 얘기하는 추간판 관련된 질환일 겁니다. 그래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 이 디스크가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허리의 추간판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요, 디스크의 내부 구조는 요 가운데 말랑말랑한 것을 수핵이라고 하는데, 요 수핵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섬유륜이라 그래서 이게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젤리 같은 수핵이라 그러는데, 이 수핵은, 건강한 수핵은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서 MRI를 찍으면 하얀 빛깔이 보입니다. 그리고 종판이라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 바깥쪽에 위아래 뼈와 만나는 것을 종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는 3가지로 되어 있다. 수액과 껍질인 섬유륜, 그 다음에 뼈하고 뼈가 만나는 종판, 이렇게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그 나이와 관련 없이 허리에 관련돼서 너무 무리하고 관리를 안 하면 퇴행성 디스크는 20대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퇴행성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힘이 받느냐, 제가 도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주로 이렇게 앉아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위아래에서 자꾸 이렇게 눌리는 힘을 받겠죠. 그러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힘이 받아서 주로 어떤 움직이는 것에 의한 손상이 아닌 경우, 뼈하고 뼈 사이에 종판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아까 디스크의 뼈하고 만나는 부분에 종판 손상이 있는 경우도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면 실제로 디스크가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굉장히 허리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종판이라는 거, 뼈하고 디스크하고 만나는 위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MRI를 잘 보면 이렇게 조금 뼈 안쪽으로 디스크가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종판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액 탈출. 너무 세게 한 방향으로 누르면 수액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죠.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그 다음 섬유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크를 싸고 있는 이 막이, 까만 막이 있는데 이게 또 약간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한 어떠한 손상도 심한 요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힘과 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디스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제 쌀쌀한 시기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허리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협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디스크가 오래 생기게 되면은 신경관이 원래 이렇게 동구스름하거든요. 이 동구스름한 관이 이렇게 좁아져 갖고 세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변해서 신경관에 어떠한 그 부피가 주는 걸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가 심한 경우죠. 그래서 협착증은 반드시 진단을 하려면 MRI를 찍어야 됩니다. CT나.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건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고 하는 척수관이라 그러죠. 이 척수관이 얼마나 노화가 되고 좁아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하냐, 중하냐, 심하냐.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는 얼마 못 걷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100m도 못 걸어서 자꾸 앉고 싶고 이런 것이 전형적인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고, 더 심해지면은 늘 발바닥이 뭐 감각이 없어가지고 발을 딛는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척추에 제일 많은 병은 결국은 퇴행성 디스크를 포함한 척추관 협착증일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요추에 이 좁아진 것이 과도하게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척추뼈 주변이 막 뼈처럼 자라기도 하고, 신경이 지나가는 주변에 그 인대라 그러는데 후방 인대가 좁아가지고 신경 자체가 이렇게 잘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하고 늘 눌려 있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 이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척추에도 종양도 있고 암도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내부에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줘서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척추가 너무 오랫동안 척추에 대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도 받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그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조금 이렇게 혼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께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좌골이라는 건 골반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엉덩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골반뼈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이 어디가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엉덩이 주변, 좌골이라는 뼈 주변에 신경통 증상이 있는 걸 좌골신경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엉덩이 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엉덩이 뼈 검사를 해갖고 오세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 엉덩이를 찍었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허리에 의해서 신경의 압박이 받아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좌골신경통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복잡한데 이게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에요. 그래서 좌골신경은 하나의 신경이 아니라 여러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뼈 주변에 신경이 이게 맨 밑에 뼈가 척추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나와서 이 신경이 무릎을 지나서 종아리를 지나서 발까지 갑니다. 근데 특히 엉덩이 주변에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데 척추에서 눌리면 엉덩이 주변에 증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좌골신경은 골반 속을 통과해서 엉덩이 밑으로 해서 무릎뼈 뒤쪽에, 우리가 오금이라고 하는 무릎 뒤쪽의 윗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이 갈라져요. 경골신경과 비골신경. 그래서 경골신경은 무릎의 뒤로 해서 장단지로 해갖고 발목으로 해서 이렇게 발바닥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경골신경이라고 하고요. 비골신경이라는 거는 무릎뼈를 딱 이 신경이 지나가면 어디로 지나가냐면 무릎 뒤에서 우리가 이 종아리 쪽으로 치면 이 바깥쪽 종아리에서 발 바깥쪽으로 해서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니까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어떤 경우는 경골신경 쪽을 누르면은 경골신경이 가는 데 이상이 있고,
비골신경이 눌리면은 발바닥 바깥쪽으로 불편하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허리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골신경통의 특징적인 증상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엉덩이하고 다리 뒤쪽이 저리고 쑤시는 느낌이 오래되면 그건 좌골신경통, 즉 허리에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서서 일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리거나 장시간 서 있으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요. 디스크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오래되면 또 어떤 경우는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작은 물건 하나를 갑자기 들었는데 그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바닥의 감각이 좀 둔해진다 이러면은 우리가 허리에 의한 좌골신경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는 뭐 성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를 찍어가지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척추와 좌골신경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침상 안정,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허리는 앉아있으면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어야 허리뼈에 가는 압력이 줄죠. 그래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누워서 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 80~90% 이상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거나 터진 경우도 일을 잠깐 중단하고 누워서 몇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앉아있는 일을 좀 잠깐 쉬신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약물치료, 물리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불편하시면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검사받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요통이 올 때 왜 근육이 뭉치는 걸까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약간 손상이 오면은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근육이 뭉치죠. 그래서 뭉친 부분을 누르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데 이렇게 근육이 뭉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뭉쳐서 허리를 지탱해야 하지만 허리에 손상이 적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려는 좋은 반응이죠. 나중에 허리 디스크가 좋아지게 되면 뭉친 근육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겨울철 좌골신경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요즘 허리 아파서 좌골신경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몸을 보호하는 거죠. 보온하는 거죠. 그래서 36도에서 38도를 항상 유지하는 따뜻하면서 우리가 척추에 무리가 안 되는 가볍고 보온 효과가 좋은 옷을 평소에 입으시고 추운 날씨에 우리가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줌으로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통증이 많이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까?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죠. 오늘 말씀처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언제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